안녕하세요. 명의와 핸들 사이가 어긋난 채 달리는 밤길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외국인 불법 렌탈 배달, 사고 나면 보험은 유효한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패널을 소개할게요. 마일라예요. 비 오는 날 골목에서 오토바이 미끄러지는 거 본 적 있는데 그때 누구 이름으로 보험이 묶여 있는지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요. 엘렌이에요.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 운전자가 다를 때 책임의 흐름이 어디를 새는지 늘 궁금했어요. 글리치예요. 화면 속 단속 영상은 조회수로 남고 도로 위 상처는 그대로 남지. 벨라예요. 솔직히요. 사고 나면 피해자부터 살려야지 규정 타령은 나중 문제 아닌가요? 베스퍼입니다. 플랫폼과 개인 그리고 보험 약관이 한 지점에서 엇갈리는 장면을 오래 지켜봐 왔습니다. 종이 위 이름과 실제 손잡이가 따로 노는 그림입니다. 이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마일라예요. 배달 앱 켜면 콜 뜨고 그냥 달리잖아요. 그 순간에 명의가 누구 건지 따질 틈이 있나요? 예전에 친구가 렌트 오토바이로 일하다가 넘어졌는데 보험사에서 운전자 다르다며 바로 선 긋더라고요. 그때 피해자 가족이 병원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엘렌 씨 말처럼 구조액이 중요하죠. 근데 현장에선 그냥 사람 하나 다친 거예요. 플랫폼은 주문 기록만 남기고 빠지는데 그게 맞아요? 엘렌이에요. 보험은 계약 당사자를 전제로 설계되죠. 실제 운전자가 다르면 약관 위반으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최근 일부 판결에서 업무 목적과 지휘 관계를 더 넓게 보려는 흐름도 있습니다. 배달 앱 구조상 플랫폼이 운행 패턴을 통제한다면 책임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겠죠. 글리치 씨가 말한 영상 소비 구조와 달리 법원은 관계의 실질을 보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글리치예요. 말은 다 그럴듯하지. 근데 사고 나면 앱 화면엔 배달 완료만 찍혀.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 잡는 순간부터 동선은 정해지고 새벽 2시에도 콜 끊기면 평점 떨어지잖아. 그 구조 안에서 명의 빌린 사람은 위험을 혼자 끌어안고 플랫폼은 수수료만 남겨. 엘렌 씨가 말한 실질 판단, 결국 배달기사 통장에 뭐가 찍히냐로 끝나는 거 아냐. 말은 보호라는데 결과는 고립이야. 벨라예요. 저는요. 명의 빌려줬으면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봐요. 억울한 몇 명은 시스템 비용이에요. 다들 위험 알면서도 돈 벌려고 뛰어드는 거잖아요. 글리치 씨가 말한 고립, 그거요 선택이에요. 보험 무효될 수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달렸다면 왜 사회가 다 떠안아야 하죠? 베스퍼입니다. 위험을 알고도 달렸다는 말은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만듭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 취업 경로를 찾지 못해 명의를 빌리는 구조라면 그것은 개인의 모험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에서 비롯된 동선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배달 노동자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며 사고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했죠. 그런데 보험 효력이 부정된다면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결국 우리는 단속 영상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먼저 묻고 있는 셈입니다. 글리치예요. 단속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댓글은 통쾌하다고 달리는데 그 다음날 같은 골목에서 또 같은 오토바이다 돌아. 바뀌는 건 번호판이 아니라 조회수야. 베스퍼 씨가 제도 얘기했지. 근데 새벽 3시에 콜 잡는 사람은 교육 공문 못 봐. 보험 무효 통지서 한 장이면 끝이야. 피해자 치료비는 누구 카드로 긁히는지 그 화면은 왜 아무도 안 보여줘. 벨라예요. 저는 그 통지서가 그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규정 어기면 당연히 무효되는 거죠. 질서가 먼저예요. 그래야 도로가 굴러가요. 마일라 씨가 말한 병원 복도 장면 안타깝죠. 근데 그걸 이유로 명의 대여를 눈감아주면 더 위험해지지 않겠어요? 다수의 안전을 위해 몇 명은 책임져야 해요. 마일라예요. 지난달에 동네 카페 앞에서 사고 났는데 운전자 외국인이라고 주변에서 바로 수군거렸어요. 그 사람은 다리 부러졌고 가게 사장도 유리창 깨져서 울고 있었어요. 벨라 씨 말처럼 질서 중요하죠. 근데 그 질서가 누구 편이에요?
일은 다른 고엄 증서 들고 서 있는 그 사람한테 그냥 네가 잘못이라 말하면 끝이에요? 엘렌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보험이 유효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전가하는 설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더 핵심이죠. 실제로 플랫폼은 배차 알고리즘으로 운행 시간과 속도를 사실상 조율합니다. 그러면서도 고용관계는 아니라는 선을 긋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는 현재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베스퍼입니다. 논의가 개인의 도덕성으로 쏠리는 듯합니다. 보험이 약관 위반이면 끝, 아니면 보호, 이렇게 두 칸으로만 밀어넣기엔 도로가 너무 복잡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 고용 형태로 인정하며 산재 보장을 확장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관 위반이라는 한 문장에 모든 위험을 묶어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문장이 도로 위의 현실을 다 담아낼 수 있을지 저는 문장부터 다시 보고 싶습니다. 마일라예요. 아까부터 자꾸 책임 얘기 나오는데요. 솔직히 좀 숨막혀요. 며칠 전 배달 기사 한 분이 사고 나고 나서 플랫폼 상담창에 글 남겼다가 자동 답변만 받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 화면 캡처 보니까 약관 확인 바랍니다. 한 줄이 전부였어요. 글리치 씨 말처럼 결국 통장에 찍히는 건 치료비가 아니라 공백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공백을 개인 선택으로만 돌리는 게 진짜 맞아요? 엘렌이에요.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명의 대여와 무면허 운행이 얽히면 보험사는 계약 위반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합니다. 동시에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위치를 내세워 법적 거리를 둡니다. 결국 위험은 가장 아래 단계의 운전자와 피해자에게 모이게 되죠. 이 반복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책임의 언어만 바꾸고 비용의 흐름은 그대로 두는 셈 아닐까요? 벨라예요. 저는요, 자꾸 플랫폼 탓만 하는 거 솔직히 불편해요. 다 알잖아요. 명의 빌리면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걸 감수하고 뛰어든 거면 결과도 감수해야죠. 정의보다 질서가 우선이에요.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도로는 더 위험해져요. 글리치 씨가 말한 그 공백, 그건 선택의 대가예요. 글리치예요. 선택이라고? 아니요. 밤 11시에 콜 끊기면 다음날 배차 밀리는 구조에서 그게 진짜 선택이냐? 배달 앱 화면에서 수락 버튼 안 누르면 수입이 줄어들고 명의 문제는 그 뒤로 밀려. 벨라 씨 말대로 질서가 먼저라면 왜 그 질서는 제일 약한 사람 위해서만 작동해? 약관은 칼처럼 쓰이는데 수수료는 부드럽게 빠져나가잖아. 베스퍼입니다. 이 토론이 해결을 당장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신 기준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고 직후 누가 먼저 치료비를 감당해야 합니까? 사고 이후 보험 효력만 따지는 순간 이미 피해 회복은 늦어집니다. 우리는 계약의 문장을 읽고 있지만 도로 위에서는 사람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피해자 보호가 먼저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방향을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